네, 세 번째 키워드는 왕정인가 공화정인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한테 좀 비판적인 전직 고위 관료 2명의 안보 권한을 직접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인물 그리고 기관까지도 같이 정부 조사 명령까지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왕정인가 혹은 공화정인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네, 볼게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크리스 크랩스라고 2020년 대선 당시에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불법 선거, 부정 선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거를 어 당시에 이제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장이었는데 이 크리스 크랩스가 이걸 안전하다고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AP 통신에 대해서도 자신에 반하는 이야기거나 이런 거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요거에 이제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권한을 해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안 권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로펌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곳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로펌에 계신데 이 보안 권한을 거의 하향 등급을 했기 때문에 이 로펌은 거의 이제 생사가 이제 권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보안 기업에 대해서 직원 또한 영향을 받게 된 거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마일스 테일러라고 이제 2028년에 익명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이 또한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행정명령은 사실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약간 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은 사실 미국에서 없던 그런 전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논란이 좀 많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권력자가 심리적으로 대중에게 이제 약자에게 너무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강자에게 비난을 하거나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어쨌든 그런 자를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또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개인을 넘어서 권력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규범을 두려워하지 않지 되겠냐라는 생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제 생각에는 이제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제 이게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명령권이라든가 보안 권한이라든가 이게 이제 사면권이라든가 매우 광범위한데 과연 이렇게 이런 분야에까지 써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광범위한 대통령의 권한을 도대체 어디까지 써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한 남용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서 법으로 움직이는 공화국에서 의지로 움직이는 권력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니라 권력 사용에 대한 철학을 다시 한번 묻고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 미국 정가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실까요? 일단은 이런 게 좀 지금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제도가 별로 없어요. 뭐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이제 행정명령으로 막는 거에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지금 계속 대법원을 올려보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묻고 있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제 공화당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 의제 정치가 사실은 제도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이거를 받고 있더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AP통신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백악관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그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그거를 뭐 법원 명령이 나와도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관료나 정보기관에 대해서 이제 충성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만 기용하게 되면서 전문 관료들이 고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고 눈치만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정책의 질이 계속 저하가 되고 있고 위기 대응 능력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면 계속 예멘 사태라든가 중국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브리핑이 안 되고 SNS를 통해서만 뭔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보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예전과 다르게 미국답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정적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성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적 제거용 같은 약간 행정명령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바른 말이 안 나오고 다양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원적인 어떤 공공 담론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문막되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파에 있는 민주당이 극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화당도 여기 또 방어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양극화되고 지지자들도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공화당 내에서도 갈등이 좀 심화되게 되면서 트럼프파 그리고 정통 보수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